1인 1책 쓰기 금요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는요. 평범한 사람일수록 책을 써야 한다. 자,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평범할수록 책을 써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굳이 책을 쓸 필요도 없죠. 성공했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충분한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책을 써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걸로 또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면 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 쓰기는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책 쓰기가 유행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책 쓰기하고 글 쓰기하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연관시키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등장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글 쓰는 것이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스마트폰에 문자 보내고 그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단순한 문자부터 시작해서 SNS, 심지어 우리만 보더라도 문자뿐만 아니라 카톡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블로그도 하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을 갖다가 글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 쓴 걸 보고 자기 생각을 댓글로 스스럼없이 이제 많이 달잖아요. 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MZ 세대들은 자기 생각에 이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비판하는 걸 또 많이 넣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문해력 논란도 있었죠. 문해력 논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심심한 사과라는 글을 두고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웹툰 작가 사인회 있죠.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이제 이제 제작진들이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차질을 빚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걸 올린 걸 보고 이제 MZ 세대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이제 그대로 올렸는 거예요. 심심한 사과라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제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과를 하려면은 정말 정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심심한 사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하다고 이런 소리까지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말이냐고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해력 논란이거든요. 글은 쓰는데 단순한 글은 이렇게 막 써요. 단순한 글은 이렇게 막 쓰는데 MZ 세대들은 한자어를 잘 모르잖아요. 한자어도 잘 모르고 또 이 한자어뿐만 아니라 이런 책을 또 많이 안 접한 사람들은 이 책 읽기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깊은 뜻을 또 잘 이해를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해력 논란까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이제 비판의 글을 쏟아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작가들도 자기 생각만 이게 글을 쓸 때 자기 생각만 무조건 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을 쓰려면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책을 쓰기 전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책을 별로 안 읽었으면은 어떤 책을 고르면 베스트셀러 된 책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책들은 내가 너무 안 읽었으면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된 책들부터 읽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글을 막 쓰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문자로도 막 글을 막 쓰고, 그죠? SNS에도 이렇게 막 자기 생각들을 막 쓰는 것도 상상을 못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들을 쓰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업 작가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책을 쓰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글 쓰다 보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서도 책 쓰기로 연결되는 것도 그죠? PDF로 해서 막 이렇게 또 전자책으로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그 스타일로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도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안 쓰신 분들은 써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은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책을 좀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을 누구나 이제 책 쓰는 게 이게 매력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막상 쓰려면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하나씩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란 걸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알고 있고, 내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또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배워서 하면 되지 이러면은 이제 그 말은 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이 없었어. 내가 바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간절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해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꼭 책을 써야 되겠다는 그 바람이 간절하면은요. 이제 책을 쓰는데 그 하나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가르쳐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70대 이제 중반 76인가 그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신데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70대 이제 초반에 세 썼나? 한 3년 정도 좀 됐거든요. 그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쓰셨으니까 그렇게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순희 작가님이라고 간호사로 활동을 하세요. 간호사. 우리 최미정 작가님도 이제 간호사님이시지만은 간호사인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간호사를 하시면서 지금은 맹 간호사지만 요양병원 있죠. 거기서 밤에 근무를 하셔요. 밤에 근무하시면 밤샘이 이제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도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또 막 인성 교육도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시고 하여튼 활동을 몇 가지를 하시는데 잠을 제가 봤을 때는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틈틈이 시간 내갖고 책을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책 쓰기를 배우러 오셔갖고 뭐 다른 것 다 빠져도 이것만은 내가 못 빠진다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꼭 이제 책 쓰기 수업에 이제 그 등록하셔갖고 계속 배우셔갖고 결국은 책을 쓰시더라고. 저는 여자분이고 이제 또 키도 조그만 하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오로지 이제 그러더라고. 처음에 오셔갖고 저 이제 소장님 다리만 이제 붙잡고 늘어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결국은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그 정말로 시간이 없고 시간 틈틈이 할 때마다 또 이제 교회도 또 목사님이시니까 또 교회도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또 하셔 낮에는 또 다른 것도 하셔야 되고 잠은 제가 봤을 땐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다음 책은 또 건강책을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책을 3권 내셨거든요. 3권을 내셨는데 다음 책은 또 이제 건강책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아 누구신지 모르겠네. 사무TV 어떤 책을 냈어요? 그 선생님이? 3권의 책이. 아, 한 거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요 책이거든요. 오직 나만의 꿈의 명작을 그리자. 네네. 근데 이 제목도 괜찮지 않나요? 제목도 이걸 제목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가르쳐 드리면은 이제 제목 만드는 방법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피드백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은 또 이제 숙제를 낼 거 아니에요. 숙제를 내거든요. 제목 이제 만들어 줬으면은 그러면 숙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300개를 올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올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한 번씩 올릴 때마다 20개씩, 30개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제가 그게 대해서 보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올려야 되고 300개씩 계속 올려야 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0개를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제목을 선물을 하는 거죠. 제목을 선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300개를 어차피 이제 제목 선물할 거 왜 300개를 올리냐 하면은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목 만드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본인의 글쓰기 연습 있죠. 제목 찾는 연습.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은 제가 바쁘다고 말을 못해요. 이분이 그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은 또 책 쓰기가 좀 이해력이 또 조금 빨리 못하시잖아요. 이게 말기도 또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저도 힘들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분도 하셨으니까 누구나 다 정말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쓰기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이제 컨셉 잡는 거거든요. 컨셉.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컨셉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책을 본인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쓴다 하지만은 그래도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는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제 책 쓰기 책을 보면은요. 김영숙 작가라고 이제 공무원이 그냥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직장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아이를 키운 거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운 거 하고 이게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책 쓰는 재주도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쓰면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이분을 제가 왜 기억이 나느냐면은 이분한테 제가 개인 코칭을 해드렸어요. 개인 코칭을 해드려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래서 제목이 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정해준 거는 아니고 이제 그게 옛날에 제가 이제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코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제 제일 처음에 저도 배워서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배워서 썼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한 권 쓰고 나서 보통 보면은 뭐 어떤 책은 책 한 권 쓰고 나면은 요즘 코칭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코칭을 안 했고 책 한 권을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냥 그 책쓰기 협회에 스텝으로 들어갔어요. 스텝으로 들어가서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배우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첫 책이 이제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책이었거든요. 그 책 내고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면서 또 계속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책 쓰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텝에서 이제 코치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단계가 스텝에서 코치로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뭐 컨설팅하고 이렇게 개인 코칭은 할 수 있었는데 그룹으로 이제 가르치는 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코칭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개인 코칭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두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배운 것들. 이 본인이 보세요. 그러니까 집하고 직장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컨셉이 딱 맞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약에 책을 쓴다면은 그죠?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면은 본인이 직장인이라면은 본인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좋아요. 제일 빠르고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면은 다른 걸로 봐야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게 없다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책 쓰자마자 뭐 강연 요청이 이게 출간되자마자 강연 요청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강연 요청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강연 요청 들어오는 것도요. 이게 컨셉하고 지금 현재 시대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은 강연 요청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은요. 이 컨셉이 아이들에서 대해서 쓰는 책들 있죠. 아이들에서 대해서 쓰는 책들. 그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잘 팔리기도 잘 팔리고 엄청 많거든요. 그런 책들이. 지금 보면은 그 서점에 가보면은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오면은 또 그게 잘 팔리고 또 강의 요청도 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컨셉을 조금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안 썼다면은 이분이 책을 안 썼다면은 계속 그냥 직장 또 뭐 집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그것밖에 계속 이제 뭐 반복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테 또 배우신 분 중에서는 여행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여행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가씨인데, 창원의 시청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창원시청, 공무원이죠, 그죠? 창원시청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또, 책을 쓰시면서, 잠깐만, 상모TV 자서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무예요. 아, 이상우님이세요? 네, 이용진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 어떤 사람.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뵈어갖고,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영호님도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행책을 쓰시는 분인데, 창원시청에서 자기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투명인간 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투명인간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기가 뭐 거의 본인은 분명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인간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가 책을 쓰고 나서 완전히 그게 위의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제 작가님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는 아무도 책을 쓴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책이 나왔다면서 창원의 자랑이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깨놓고 이야기해서 창원에 책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투명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책을 쓰고 나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행에 대해서 알고 책을 쓰신 거 아니거든요.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제 저한테 책 쓰기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들으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뭐 쓰고는 싶은데 그냥 하나의 바람이에요. 책을 쓰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으러 오셨는데 특강을 듣고 나서도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시는 걸 이제 저 믿고 한번 쓰시라고 하셔서 이제 결정을 하셔갖고 책 쓰기 수업에 참석을 하셔갖고 책을 쓰셨거든요. 쓰셨는데 여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본인이 이제 시청이니까 어떤 책을 쓰냐면 본인의 직업에 관해서 쓰는 게 제가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세무에 관한 걸 한대. 근데 자기는 세무가 딱 싫대요. 세무에 이제 거기서도 하는데 여기서까지 세무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컨셉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컨셉은 제가 정해주거든요. 본인이 정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하시면은 컨셉은 제가 정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컨셉을 정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제가 컨셉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메일로 보내라 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본 결과 그분이 여행을 너무너무 많이 다니신 거예요. 여행을. 제가 뭐 전 세계를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작가님은 여행에 관한 책을 쓰시면 되겠다 했거든요. 이걸 컨셉으로 잡고 하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여행 놀러만 갔지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난대 놀러 갔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병원 대표님, 농사에 관해서 찍은 사진이라도 갖고 계시지요? 그죠? 예,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사진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은 다시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배우면서 쓰시라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분이 다 배우고 나서 한 달 만에 본인이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아침에 출근 딱 하고 그리고 저녁에 딱 퇴근하면 한 6시쯤에 오시는가 봐요. 6시쯤인가 6시 좀 넘어서인가. 하여튼 오시면은 거기서 일절 밖에 안 나갔대요. 딱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있었대요. 그 12시까지 있었는데 한 달 딱 쓰고 나니까 초고가 완성이 되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나가지도 안 하고,
모임도 안 나가고 한 달만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한 달 만에 초고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고 거쳐서 책을 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 올라가고요. 그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면은 우리가 서점에도 안 가고 막 그러거든요. 서점에도 안 가는데도 책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올라가면서 책이 다 팔렸거든요. 그리고 2세 찍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직장에 관한 책을 안 쓸 것 같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취미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딱 봤을 때는 취미가 별다른 취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놀러 다니는 게 취미였었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 놀러 다니는 게 엄청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여행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행책을 내니까 여행 전문가가 된 거야.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책을 한 권 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행책을 냈으니까 여행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행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행 작가님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미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책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요리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리책 이제 전문가가 되면은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가님 보고 이제 이 전문가님 그러잖아요. 여행 작가처럼 요리에 대해서 이제 대가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래요. 내가 있잖아요. 여행에 관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책을 쓰잖아요. 근데 내가 여행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평생을 부동산 업을 했어요. 평생을 부동산 업을 하고 저 건너 집에는 부동산을 한지 한 1, 2년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해. 오래 했으니까 평생을 했으니까. 그럼 누가 전문가입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나이 드신 분이요. 나이 드신 분이죠.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책을 안 썼어요. 책을 안 쓰고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이제 2년밖에 안 한 그분이 책을 쓰셨어. 그러면은 누가 전문가가 되겠어요? 책 쓴 사람. 그러니까요. 책 쓴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이 책을 보고 이 사람한테 다 와서 부동산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책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부동산 중개업만 그냥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뭐 소개하고 소개비 받고 이거고 이분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뭐 자기 책을 보고 뭐 강연 요청 들어가 강연 가고요. 그리고 자기 책을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거를 책에 다 풀어놓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 쓰기 책 이게 그죠? 이 비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책 쓰기의 모든 비법을 다 풀어놓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이제 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풀어놓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풀어놓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찾아오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동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부동산 책을 내고 그래서 한 강의를 듣는데 부동산 한 강의를 듣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500만 원.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단 한 반에 이제 10명씩 하는데, 그러면 10명씩 해도 5천만 원씩 되잖아요. 그게 다 차갖고, 사람이 다 차갖고 이제 모자랄 정도죠. 그러니까 대기, 예약하는 그걸로 되고, 여기는 그냥, 나이 지긋하신 분은, 평생을 하신 분은, 이제 뭐, 그냥
RP만 받고 이런 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금액대가 또 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제 창원시청에 다니시는 분 그죠? 그분도 이제 투명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책을 쓰니까 바로 작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투명인간 대접은 안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딱 쓰니까 위에서 바로 작가님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쨌든 이제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세무적으로 이런 걸 또 싫어하시니까 이제 여행책을 쓰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은 본인 취미로 그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즐기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자신의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특정 분야 있죠. 자영업자들. 그걸 이제 살려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한 주부들. 그죠? 주부들은 뭐 최미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나 아니면은 뭐 건강 또 그죠? 건강 교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책을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냥 이제 근용옥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보통 주부 같으면은 뭐 아이들과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와의 관계를 써갖고 그게 이제 강의 요청이 막 쇄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 있죠.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좀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병원 생활한 것들 있죠. 자기 병원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죠? 그렇게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 생활에 생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쓰시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왜 있잖아요. 박경철 아세요? 작가? 아시죠? 그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보면은 그분이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한 테마씩이죠. 다 쭉 써갖고, 그죠? 그걸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 테마씩. 보면은 다 이제 테마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책을 쓰는 거는요.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 책 한 권을 쓰면은 40꼭지라 그랬잖아요. 40꼭지거든요. 근데 이제 40꼭지를 이걸 순서대로 쓸 필요 없고 한 테마씩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테마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도로 쓰셔도 되고 일단은 이제 책을 쓸 때는 그 목차를 먼저 완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차를 먼저 완성을 안 하면은요. 이게 글이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렇게 막 엉뚱한 데로 막 삼천포로 빠져요. 그죠? 그래서 또 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제목, 목차 이거부터 먼저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게 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 테마에 대해서만 쓰면 되니까 삼천포로 빠질 염려가 없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좋아하시면 여행책 쓰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행책도 한번 쓰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여행도 다니면서 이게 여행책 쓰면 좋죠. 여행책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뭐 무전 여행을 잘하는 비법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크루즈 여행 있죠. 크루즈 여행을 싸게 할 수 있는 비법 뭐 이렇게 나가도 되고 크루즈 여행도 많이 해보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나
아니면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이제 사건, 사고잖아요. 쓸 게 엄청 많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책을 안 써요. 책을 안 쓰시더라고. 책 쓰면은 대박일 것 같은데 안 쓰시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직업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쓴다면은 우리 이제 독자들은 쉽게 그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우리가 읽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독자들도 다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독자들은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불우한 환경들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알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개선에 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쓰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정말로 석사, 박사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성공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석사, 박사도 요즘은 뭐 흔한 게 석사, 박사잖아요. 그죠? 흔한 게 석사, 박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작가도 이렇게 석사, 박사처럼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석사, 박사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석사, 박사만 해도 참 대접을 잘 받았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가도 지금 옛날에는 엄청 귀했는데 지금은 뭐 보통 사람 이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곧 저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이 테마의 주제가, 이 시간의 테마의 주제가 1인 1책 시대잖아. 1인 1책 쓰기잖아요. 그러니까 1인 1책 쓰면은 내가 책을 쓴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죠? 1인 1책 쓰기, 1인 1책 쓰기인데 다 책 쓰는데 내가 책을 안 쓰면 뒤떨어지겠죠. 내가 책을 안 쓰면 뒤떨어져요. 근데 내가 책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1인 1책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1인 1책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내 주변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책을 쓰면은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책을 안 쓰고 그냥 계속 직장 생활 해봤자 이게 요즘같이 이제 어려운 시대에는 직장 생활도 금방 이제 뭐 잘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내가 잘릴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책을 해서 내가 책을 내서 이제 작가가 되고 하면은 이제 강의하고 하면은, 코로나 때는 사실 강의도 못하게 했었어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뭐 강의를 못하게 하고 이제 폐쇄시키는 바람에 제가 수업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냥 다 폐쇄돼갖고 중간에 이제 다 흩어졌거든요. 그렇게 그 세월이 벌써 3년이잖아요. 3년, 4년.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하다가 또 못하게 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전국으로 다 그렇고 아니 전 세계로 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책을 쓰면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 조금 이제 풀리고 하니까 책을 좀 쓰셔갖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쓰셔서 이제 내가 작가로서 그죠? 활동도 좀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평범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벽을,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거고 자신의 벽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한계의 벽을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벽은 아예 쌓지를 말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도전해갖고 실패하는 거는 괜찮은데, 도전해서 내가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도전도 안 하고 내가 뭐 지레 그저 겁을 먹고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실패인 거예요. 내가 도전해서 실패하는 거는, 이거는 다시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아예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실패죠. 아예 일어설 생각도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 이 이제 이 시작은 했었죠. 시작은 했는데 제가 이 한계의 벽을 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도 힘들게 들어갔죠. 여상에서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힘들게 들어갔는데, 근데 대학 졸업하려면은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려니까 제가 이제 이 영어가 딸리니까, 여상에 나가 영어가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영어가 들어가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았는 게 손해사정인이었어요. 손해사정.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80 몇 년도고 87년도였나? 하여튼 그때였었으니까. 근데 손해사정인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걸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은, 여기에 제가 회계학과 나왔잖아요. 회계학이 있었어요. 회계학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영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1차는 쉽게 됐어요. 1차는 쉽게 되고, 이제 곧바로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곧바로 이제 2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그냥 연습 삼아 2차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 해마다 30명씩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부산에 전문가를 부산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 사람한테 배워갖고 이제 그 시험까지 쳤었어요. 그게 한 10대 명 이제 있었거든요. 부산까지 가서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꼭 돼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발표가 났는데, 이 전국에서 쳤는데 해마다 분명히 30명은 된다고 했는데, 그 해에는 딱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만 그대로 그냥 포기했었어요. 손해사정인을. 그 사법시험도 200명씩 해마다 200명씩 뽑는데,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서 한 명을 뽑느냐, 30명도 아니고. 그래서 한 명 뽑으면은 내가 될 리가 어디 있겠냐 해서 그때 한번 내가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기할 때는요, 내가 이제 손해사정인 공부를 하니까 이게 법에 대해서는 그 계약법하고 보험업법, 계약법 이런 거 막 달달달달 다 외웠었거든요. 법을 다 외웠었어요, 그때. 그게 아까운 거야.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계통으로 보험업법 쪽으로 이제 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유학 아닌 유학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수업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4기 때 대학원 4기 때 이제 논문을 쓰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결과, 이 교수님이 이제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했더니만은 딱 하시는 말씀이,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이게 외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요. 첫째는. 둘째는 백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외국 대학에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또 백도 있어요. 저는 백이라 가죽 백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수 꿈도 또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실패를 한 거지. 그렇게 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무너지니까 이제 저도 아슬아슬 하잖아요. 이제 그냥 취업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또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이 현실에서 또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피하고 안정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걸로 또 이제 도피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해피하면은 이 다 제가 해피한 거잖아요. 해피하니까 이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또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실에 도피하다 보니 이걸 안정적으로 살려고 이제 현실을 도피하게 된 거죠. 그 결혼 속으로 숨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제가 진정으로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한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하여튼 도피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정도 서주고, 그리고 이제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쭉 막 실패를 계속 연속적으로 막 실패를 한 실패의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실패의 인생이어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다 있잖아요. 이러한 이 험난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정면으로 제가 부딪히지를 않고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돌아선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히자. 그런 이제 그걸 제가 깨닫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힘든 인생 도망자의 신세니까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거예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도망자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든 걸 해결하고 직장을 잡게 됐잖아요. 직장을 이제 자동차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했었어요. 자동차 기능 강사 아시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다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 강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부러워서 막 설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평범하게 되는, 계속 하니까 이제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무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은 작가들이 부러웠었어요. 작가.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글을 쓰니까 작가가 됐잖아요. 작가의 생활로 있으니까 이게 작가의 생활로 또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작가가요. 이것마저 또 이제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져. 그래서 저는 이 평범한 걸 이제 제 작가에서 조금 더 이 작가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부러운 거예요. 이제 코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책 쓰기를 계속 하면서 책 쓰기 책까지 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치가 또 계속 되니까 이게 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내 꿈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를 정복을 하고 나면은 계속 이제 이 꿈 넘어 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 넘어 꿈이 계속 생기는 거.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욕심은 가지면 안 되지만 욕망은 가지라거든요. 욕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뭐 모르는 것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코치로서가 아니라 저 또 다른 저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 쓰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책 쓰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작가 책을 쓰신 분들이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지만은 내가 한 발씩 한번 디뎌 보세요.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서 두려워 말고 힘들어 말고 바쁘다는 거 핑계예요. 내가 꼭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면은 또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요, 내가 잡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잡지 않으면은 이 기회는 어디로 가냐?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지금 물론 이제 뭐 중요한 걸 자기 그 직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대표님, 뭐 강사님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하시면서 이거 안 하고 아예 자기 일 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어떤 분은 우리 작가님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일 그만두고 이 책 쓰기만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회사 일 때려치우고 이거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일을 하면서 책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책을 쓰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책을 써서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나오면은 내 책이 이제 이렇게 매대에도 깔리고, 그리고 이걸 본 독자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강연을 하러 가요. 강연을 하러 가서 그러면 강연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강연비 들어오고 뭐 또 다른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 수입이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이 돈과 강연비 받은 돈,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 돈보다 내가 넘어설 수 있다면은 그때는 이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범하지만 저처럼 저는 평범한 게 아니라 아예 아니고 막 완전 밑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저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